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게 된 H시스템의 김초롱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는 간단한 회사 소개와 그냥 실증과 과제 소개, 그리고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그리고 그 스타트업 연계 방향 순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HCTM은 그 HCT라는 회사의 연구소에 있다가 2015년도 12월 29일에 인적 분할을 통해서 회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재지는 이제 경기도 이천에 있고요. HCT에 그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분야는 파티클 측정 관련 제품 제조하고 흡입 독성 시험 시스템 사업 분야는 두 가지 분야로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파티클 측정기 분야인데요. 나노입자 측정기기, 미세입자 측정기기, 그리고 미세먼지 측정기기, 측정 시스템, 에어로졸 포집기기, 에어로졸 액세서리 같은 이제 라인업을 갖고 있고, 관련된 주요 제품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WCPC, 이제 파티클 카운터,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에어 샘플렛 포집기, 그 다음에 중화기 이런 식으로 제품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미세먼지 측정입니다. 이번 저희들이 이제 실증과 과제를 통해서 확보하게 된 이제 PM 측정기의 라인업입니다. 다음은 이제 흡입 독성 시험 시스템 분야인데요. 흡입 독성 시험이라는 시험 시스템은 그 랩트나 이제 마우스 등을 챔버에 키우면서 그 유해성 물질을 이제 분사를 시켜서 그 유해의 그 정도를 시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도구물 사육시설, 그 다음에 이제 배기, 급기 공조, 그 다음에 측정 장치의 연동, 그리고 발생 장치, 그리고 통합 제어 장치와 같이 흡입 독성 시험 챔버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성해서 실험 그 설비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거의 솔루션인데요. 제품인데요. 전신 노출 이제 다단계 흡입 독성 시험 장치, 그리고 이제 피부 노출 흡입 독성 시험 장치, 그리고 전신 노출 이제 평형용 흡입 독성 시험 장치, 이렇게 이제 큰 세 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전신 노출이라고 하는 거는 그 랩트나 마우스 생지죠. 생지를 이렇게 그 챔버 안에다가 놓고 독성 물질을 뿌려서 시험을 하는 거고요. 이제 피부 노출이라는 거는 생지를 이제 이렇게 생지통에다 놓고 독성 물질이 공급되는 노즐에 코만 이렇게 이치하게 해서 그 독성 시험을 하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제 실제와 과제 소개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린 패치롤 사업단에서 광산람 방식을 적용한 초미세먼지 수濃도 및 질량 농도 측정기의 국산화 개발 과제를 맡아서 수행했습니다. 핵심 기술의 이제 국산화 개발, 그리고 초미세먼지 측정기 개발. 초미세먼지는 이제 PM2.5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5개에서 측정할 수 있는 5개 측정용 이제 시스템 개발, 그리고 이와 같은 측정기들을 이제 성능을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 개발, 그리고 관련된 이제 측정 데이터를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여기서 나온 솔루션들의 이제 실증화하는 테스트베드 운영을 통한 이제 현장 실증화,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실증화 과제의 이제 저희들이 차관점은 월드와이드에서 광산람 방식을 이용해서 그 만든 제품들 중에 그래도 국내에서 가장 지금 인기가 있고, 그리고 월드와이드에서 이제 신뢰가 있는 독일의 그림사 제품을 이제 타켓으로 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이제 과제를 수행했다 하는 차원에서 여기에 이제 그림 제품의 이제 그림사의 제품의 이제 스펙을 잠깐 이제 제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착안해서 목표를 설정했고, 이제 과제를 잘 수행했다는 내용이고요. 이제 성과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 그 진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이제 성과들을 이뤘는데요. 이제 핵심 기술의 이제 기술 개발부터 이제 제품 개발, 그리고 이제 실증화까지를 수행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기술 개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하도 요즘에 이제 그 미세먼지 측정기들은 많이 이제 이렇게 노출되는 상황이라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미세먼지 측정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기술 베이스라는 분류, 세 가지 정도의 종류의 측정기들입니다. 먼저 직접 좀 이제 측정 원리별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제 중량법, 직접 무게를 재는 거고요. 이제 베타레이선을 이용한 게 이제 베타레이선법.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제 광산란법. 이제 광산란법은 광을 이용한 법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광산란법과 그리고 광투과법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은 두 가지에 그 다음에 베타레이, 그 다음에 중량법, 이와 같은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세 종류의 측정기들이 이제 거의 요즘은 세 종류의 측정기로 대부분이고요. 오늘 소개드릴 거는 이제 광산란 방식을 이용하는 측정기 이제 핵심 기술 개발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고성능 광학 챔버 기술인데, 이게 이제 핵심 기술입니다. 사실은 이게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이제 측정하는 센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그림에 이제 좌상단에 보면 그 포토다이오드, 레이저 다이오드, 이제 그 미러 이런 구성들이 있는데요. 저게 기본 원리를 도식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강원인 레이저 다이오드가 있고, 그 강원을 이용해서 이제 빔을 이제 만듭니다. 광도가 세게끔 빔을 만든 다음에 그에 수직해서 좌우에 미러와 포토다이오드를 놓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수직으로 해서 이제 노즐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노즐 쪽에서 공기 흐름이 이제 흐름이 빔을 통과하게 되면, 여러분도 이제 실생활에서도 확인했겠지만 파티클이 빔을 지나가면 이제 산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산란이 일어나면 다이렉트로 이제 포토다이오드 가는 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반대편으로 가는 거는 미러가 반사돼서 포토다이오드의 이제 강을 반사시키고, 그 포토다이오드는 이제 광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이제 전환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이제 신호처리 모듈에서 그 전류를 이제 전압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증폭을 해서 유효한 펄스를 만들어서 그 펄스의 개수, 그리고 펄스의 크기에 의해 갖고 이제 그 미세먼지를 측정해내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구현한 게 이제 각 챔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와 같은 광학 챔버를 이용해서 이제 그 시스템을 구성한 거죠. 이제 저희들 측정기의 이제 인베드 시스템은 라즈베리 파이 CM 모듈을 이용하고, 그다음 운영체계는 리눅스, 그다음에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이제 파이썬을 써서 폼웨어를 시스템 전체를 구성했고요. 아래에 보시면 이제 보드, 그 다음에 이제 스트럭처, 소프트 스트럭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차트 이런 식으로 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중요한 기술 중에 또 하나가, 저희 이제 광산란 방식의 기본은 아까 그 앞에 광학 챔버에서 말씀드렸듯이 펄스의 개수, 그 다음에 펄스의 크기, 개수는 수고요. 펄스의 크기는 그 파티클의 사이즈입니다. 이거를 수와 사이즈를 분리해서 측정을 하는데, 그 수와 측정된 이제 개수를 가지고 무게로 전환하는 거, 질량 환산과, 그리고 이제 무게로 바로 전환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편차가 생기는 거를 보정해주는 이제 보정 알고리즘, 이거가 이제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량 환산 보정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PM 센서를 이제 실현한 거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저희들 파티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10마이크로짜리다 그러면 파티클의 지름이 10마이크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보통 파티클의 이제 다이아메타가 지름이 결정이 되면 볼륨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볼륨 구하고 거기에 밀도를 곱하면 그게 무게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각 그 파티클의 무게 하나씩에 대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측정된 개수만큼 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별로 또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합하면 그게 이제 무게가 되고, 그게 PM 값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개념을 간단히 좀 정리하고 가면, 여러 사람들이 좀 이렇게 혼돈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확실히 정리를 좀 해드리면, PM 10이다, PM 2.5다,
PM 1.0이라고 그러면 PM10 그러면 그 미세먼지의 그 지름이 10마이크론 미만인 미세먼지들의 총 무게입니다. 그리고 PM2.5다 그러면 그 PM 그 파티클의 지름이 2.5 미만인 파티클들의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조금 이렇게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사이즈 그보다 큰 놈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PM10이다 그러면 그 지름이 10마이크론 미만, 10마이크론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10마이크론 미만의 파티클들의 전체 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광산란 방식으로는 이제 수농도의 그 수농도를 측정하죠. 개수와 그리고 이제 그 사이즈를 분류해서 측정하고 그 측정된 놈을 질량 환경 보존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PM으로 전환하는 이제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이제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발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소개한 챔버, 그 다음에 이제 포며, 그리고 인베드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질량 환산 보정 기술이 통합해서 이제 제품을 만든 거죠. 그래서 실내용으로 이제 보급형, 기본형 두 제품을 이제 상용화를 해서 가미 성능 인증까지를 완료했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이와 같은 이제 실내형 그 제품을 이 인클루드 시스템에다가 통합시켜갖고 5개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이제 5개형 시스템을 만들고 간이 성능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이고요. 다음에는 이제 그 미세먼지 측정뿐만이 아니라 공기 내에 이제 온도, 습도, 그 다음에 뭐 CO, CO2, 뭐 풍량, 풍속,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통합해서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그 에어 이제 퀄리티 메저먼트 시스템, 그래서 이제 AQM이라고 저희들이 한 건데 그런 이제 통합 시스템도 상용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납품을 한 그런 이제 제품 개발 내용이고요.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원래는 과제 그 목표에는 없었던 내용인데 저희들이 광학 챔버를 개발하면서 보니까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쌓였던 노하우와 그리고 조금 운이 좋아서 이제 100나노까지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광학 챔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해서 아마 이렇게 이동성이 있는 소형의 그 100나노까지를 직접 측정하는 이런 제품이 이제 올드아이즈 아직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번 개발 과정에서 의외의 이게 결과로서 제품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평가기 개발인데요. 이 내용은 흔히 우리들이 이제 그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우리 벤처기업들이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하고 제품 개발을 했을 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제품의 이제 성능 안정성하고 제품의 품질 유지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제 평가기를 이번 과제에서 했던 이유는 사실은 수용도에 대해서는 ISO에서 나름의 이제 공고사항이 있어서 그거를 준용해서 제품들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검교정도 하고. 근데 무게에 대한 강산란 방식을 쓰는 이런 측정기들의 그 PM, 무게 측정에 대한 IS 공고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기준이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제품을 만들고 그거를 생산할 때 품질 그 일관성 유지라든지 그 다음에 측정 성능에 이제 소급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가기를 만들어서 그 이제 성능의 안정성과 이제 품질 유지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기를 이용해서 이제 수능도 공고정 체계는 원래 있었던 거를 이제 소개하는 거고요. 질량능도 공고정 체계를 나름의 저희들이 이제 경험과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표준기, 기준기가 되는 거는 이제 국제 전문 교정기관에 맡겨서 소급성을 확인을 하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평가기와 그리고 이제 장치들을 이용해서 이제 검교정을 수행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차별화는 뭐 역시 동등 성능 수준의 나름의 이제 경쟁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증화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과제를 수행하고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실증화인데, 일단은 시장 초기 진입을 하게 되면 인식이라든지 이제 사용자 경험 등이 있어갖고,
특히 국산화를 하게 되면은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증한 내용이 이제 알차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미세먼지 측정기 분야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저희들 경험상 좋은 방법은 국제 공인 인증을 받으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유럽 EPA라든지 아니면 뭐 US EPA 같은 국제 인증을 받으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비용과 이제 그 시간 그리고 어려움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여러 가지 이제 성능과 이제 품질 평가를 통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좀 추정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실제 품질 평가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 부천 상동에 이제 16대 납품을 하면서 10대를 이제 초도 생산했거든요. 그때 개중에 이제 7대를 그린 장비, 아까 앞에 소개시켰던 그린 장비와 비교해서 저희들이 만든 평가 이내에서 성능 시험을 했는데, 이제 위에 차트가 보면 저희 7대의 성능입니다. 그래서 거의 편차가 나지 않는다는 거, 그거 보여주고요. 밑에 이제 파란 게 이제 그림사 기준기와 같이 비교한 거거든요. 그래서도 실질적인 편차가 나지 않는 성능의 이슈가 크게, 성능이 좋다 하는 부분은 이제 여기 실험 결과에서 확인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실조화 이건데, 이제 요즘에 하도 이제 이슈가 된 게 저가형 측정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센서 타입의 저가형 측정기들이 많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이제 간이 성능 인증을 통해서 1등급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많이 혼란스러운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기준기인 이제 베타레이, 매트원의 이제 베타레이를 기준기로 삼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그림사 제품, 그 다음에 저가 센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한번 평가기에다 넣어서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결과들을 얻었는데, 첫 번째, 그림사 같은 경우는 큰 입자가 많아지면 조금 많이 찍는 경향이 있었고요. 저가는 큰 입자가 많아지면 아예 많이 못 찍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거는 상당히 경향성을 잘 따라가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질적으로 과제에 포함됐던 내용인데요. 현장에 그 기준기가 될 만한 시스템과 함께 현장 설치를 통해서 그 테스트베드 운영을 했고요. 결과는 만족스럽게 얻었다 하는 내용이고, 그런데 이와 같은 이제 실증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보면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시장 진입을 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확실한 거는 그 고객들이 신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한 접근하는 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 그 비즈니스하고 제품을 이제 상용화를 해서 시장에 진입을 하시고 할 때는 해외 인증을 득한 게 아마 가장 그 확실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상용화 관련돼서 이제 간 내용인데요. 먼저 저희도 이제 상용화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2019년부터 이제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에 입각해서 이제 간이성능 인증제가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간이성능 인증제 대응을 했다 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간이성능 인증을 시행하다 보면 현장 설치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예비 측정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정 기간에는 그 인증 기간의 데이터를 공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유된 데이터, 그리고 저희들이 가진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비 오는 날, 뭐 습도가 많은 날, 이런 것까지를 포함했을 때, 인증 기간의 기준기 대비해서 큰 성능 편차가 없었다 하는 내용을 확인했고요. 이와 같은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기간 중에 저희들이 그 3회에 걸쳐서 4모델을 간이성능 인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그 기본형 간이 인증 진행할 때 실질적으로 인증 기간의 데이터는 오픈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림사 장비를 아예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저희 그림사과하고 비교를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래서 사업화의 첫 단계는 잘 무난히 넘어갔다 하는 내용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화 사례입니다. 이거는 부천시 미세먼지 이게 클린 특화단지 그 조성 사업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상동역 주변에 이제 뭐 여러 이제 뭐 학교 도로변 무슨 뭐 지하철 역사 이런 데에 이제 미세먼지 클린 어떤 하는 그런 그 프로젝트가 됐었고요. 여기에 저희들이 그 지하철 그 환기 시스템에 그 센서 역할을 하는 그런 미세먼지 측정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AQM 모듈을 그때 이제 그 납품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지하철 그 승강장에 이제 4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대합실 쪽에 이제 2대가 이렇게 6대가 설치되어 있고, 2021년 2월 9일부터 가동이 돼서 현재까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저희들 점검들을 하거든요. 점검들을 할 때 이제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DB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백업 받아서 주변에 이제 그 국가기관의 그 국가 측정망과 비교를 해보면 참 재밌는 데이터들을 많이 이제 구했다 하는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사례로 이제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실주가 과제 수행을 하면서 다음에 그런 비즈니스 기업하고 연결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느냐 하고 이제 하는 내용, 즉 스타트업 연계 방안들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광산람 방식이 상당히 그 미세먼지 측정기로 쓰는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못 드리고 넘어왔는데, 이제 광산람 방식이 수농도를 이제 이렇게 질량 농도로 전환하다 보니까 그 물질의 구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수분 문제나 여러 가지 있어서 절대값으로서 전환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정의 이제 측정 오차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뭐 아주 간편하게 구성할 수 있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 값도 싸고 운영비도 저렴하고 이렇게 이제 이동성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한번 설치하면은 뭐 그게 운영에 대한 부담도 없고 이런 여러 장점들이 있는데요. 이와가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도 지금 많은 솔루션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기술 고도화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에 대한 그 제품 개발이나 이게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어떤 시장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제 이제 초미세먼지가 아니라 극초미세먼지에 대한 움직임이 있거든요.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PM1.0이나 이제 PM0.3 같은 그런 측정을 할 수 있는 측정기에 대한 요구가 이제 서서히 생기고 있어서 극초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를 만드는 그런 사업들.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지금 만들어진 측정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것도 특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뚝 원격 그 감시체계 TMS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곳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측정기를 직접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농도, 고습, 고온 이런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가능한 이제 장치를 개발한다면 거기도 비즈니스 기회가 일부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챔버 모듈을 이제 센서화해서 이제 센서화하는 그런 솔루션을 확보를 한다면 그 부분도 어떤 비즈니스 기회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전국에 되게 재밌게 이제 저희들이 고민하고 접근했던 부분이 지금 일반 이제 실외 환경에서 그 유해 환경 측정기를 만들 수 없냐. 그래서 이제 광에 대해서 이제 생물이나 이제 화학 물질 같은 경우는 특성들이 좀 다르거든요. 어떤 놈은 이제 흡수도 하고, 어떤 놈은 이제 그 산란도 하고, 어떤 놈은 발광도 하죠. 이렇게 해서 이러한 특성들을 이용해서 우리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기 중에 있는 박테리아,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직접 측정할 수만 있다면 아주 좋은 비즈니스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근데 기술적으로 난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해 환경 측정기 같은 이런 분야에 뭔가 좀 비즈니스 기회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세 번째로는 이건 이제 확실한 시장입니다. 리퀴드 파티클 카운터 시장인데 이거는 월드와이드로
지금 이미 리온하고 이제 PMS사에서 그 리퀴드 파티클 카운터를 이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아직 그 국산화하는 이력은 없는 상태고요. 시장은 이제 반도체의 그 극초 DI-오토라고 그러죠. 초순수 물 관리, 하우 물질 내에 이제 이물 관리,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측정하는 그런 측정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대로만 낸다고 그러면, 좋은 비즈니스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그 발표할 내용은 전체적으로 좀 발표를 마쳤고요. 혹 이제 질문사항이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응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